안녕하세요. 활짝핀 정형외과 활짝핀TV 최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 염좌 소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을 삐는 상황이죠. 보통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 활짝핀 정형외과가 광안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행을 오셨다가 발목 염좌 소견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하이힐을 신는 경우, 그리고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넘어지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에 좀 더 큰 손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발목을 삐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병원에 오면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좌는 인대가 삐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대가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입니다. 발목은 외측, 내측 모두 수많은 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저희가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 보통 안쪽으로 발목을 접지르게 됩니다. 그럼 그 많은 인대 중에서도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후거비인대, 이 세 가지 구조물이 가장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전거비인대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종비인대가 많이 다치게 됩니다. 발목 염좌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자, 1도 염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대가 늘어났다, 인대가 놀랐다라고 표현하는 1도 염좌. 2도 염좌는 인대의 부분 파열입니다. 3도는 인대의 완전 파열. 자, 급성으로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대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발목을 고정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손상의 정도가 단순히 인대가 놀란 건지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발목을 삐었을 때는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발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손목이라든지 우리 몸의 다른 구조물들이 외상을 입었을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원칙입니다. Protection, 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 우선 부목이나 테이핑, 탄력 붕대 등을 고정하여서 손상된 부위를 고정을 해서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스트, 일상적인 활동을 줄이고 운동을 삼가하고 목팔이나 지팡이 등을 이용해서 다친 발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스, 얼음팩을 이용해서 근육 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려 줘야 합니다. 컴프레션, 압박붕대 등을 이용해서 손상 부위를 감고 압박함으로써 붓기를 가라앉혀 줘야 합니다. 엘리베이션,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음으로써 붓기를 역시 방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장보다 환부를 높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다리를 올려주세요 말씀을 드려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보조 의자를 놓고 다리를 올리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올리고 있어도 내 심장보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침대에 누워서 큰 베개 2개 정도를 쌓고 그 위에 다리를 올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발목을 삐면 꼭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네,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최소한 그날 수상한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발목이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는 정형외과에 가서 꼭 뼈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되기 전에 여느 남자분들처럼 발목을 삐거나 하면은 병원을 안 갔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지겠지, 금방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정형외과에 가지 않고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쉬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발은 점점 붓고 통증이 극심해져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확인을 했더니 역시나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써 통증을 겪고 나서 꼭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발목을 삐게 되면은 기부스, 스플린트를 꼭 해야 될까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누구의 도움 없이 발을 쩔뚝쩔뚝 절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스플린트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걷기가 힘들 정도의 염좌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부스를 해서 스플린트를 해서 고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정을 해서 붓기를 최대한 빨리 빼서
손상된 인대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치료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오신 분들에게 스플린트를 권하게 되면은 사정상 직장 문제라든지 어떤 생활 패턴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1주, 2주 시간 지나서 통증이 지속돼서 오히려 더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1주일, 2주일이 좀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원칙대로 고정을 하고 빨리 회복을 해서 다시 복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목 염좌소견이 발생하게 되면 파열일 경우에는 손상된 인대 부분으로 피가 차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염좌소견이라도 염증 반응들이 있으면 그 주위로 염증 세포들이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발이 붓게 되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발은 점점 더 붓게 됩니다. 이러한 붓기가 빨리 빠지지 않게 되면은 손상된 인대가 회복이 될 때 정상 길이로 회복이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인대가 늘어나서 붓는다. 늘어나서 회복이 되면은 다치기 전보다 회복이 되었을 때도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발목에 만성 불안정성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추후에 더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최대한 붓기가 빠질 수 있도록 고정을 하고 프라이스의 원칙을 지켜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발목 염좌소견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건 아닌데, 손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초음파를 해서 중요한 인대가 한 개가 파열이 됐는지, 두 개가 파열이 됐는지,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를 우선 확인을 하려고 하고, 안쪽에 피가 얼마나 차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엑스레이에서는 골절이 보이지도 않고 염좌소견이 많이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가끔씩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 부러지진 않았지만 미세하게 골절이 있는 경우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11살 여자친구였는데 마찬가지로 발목을 접질러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엑스레이상에서는 저명한 골절이라든지 큰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 환자 발을 만져보게 되니까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정거비인대가 붙는 위치 쪽으로 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환자가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한다면 엑스레이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니까 우리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하얀 뼈 조각 같은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인대가 뼈와 붙는 위치에서 뼈를 감싸고 있는 골막을 물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 초음파로 확인을 했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뼈랑 붙어있는 골막을 물고 떨어진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발목 염좌소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발목을 삐었을 때는 꼭 정형외과에서 가서 우선적으로 뼈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스의 원칙을 꼭 지켜서 빠른 회복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은 목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발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겨드랑이라든지 손목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 올바르게 목발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 발목이 다치시더라도 잘 치료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셔서 활짝 핀 하루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